솔직히 말해봅시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진짜 문제는 부모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도움이 없는데도 남들 눈치까지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살아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비교를 덜 할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30대가 되면 친구 연봉이 보이고 40대가 되면 친구 집이 보이고 50대가 되면 친구 노후가 보입니다. 비교 대상이 바뀔 뿐 비교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소비는 필요가 아니라 증명이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비요. 그런데 이 증명 비용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늘 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쓸데없는 소비 습관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작은 소비 있죠.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 배달 한 번.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소비들이 대부분 생각 없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또 한 잔, 저녁에 피곤하다고 배달 한 번. 이유를 물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습관이라서, 없으면 허전해서, 오늘은 힘들어서. 그런데 이 소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배고파서가 아니라 허해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위로받고 싶어서입니다. 30대, 40대가 되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자동 결제입니다. 구독 서비스, 멤버십, 배달앱 할인권, 스트리밍 서비스. 한 달에 몇천 원, 만 원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자동 결제는 한번 시작하면 거의 끊지 않습니다. 안 쓰는 날은 기억에 안 남고 결제되는 날도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게 새는 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는 소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 라는 말입니다. 물론 진짜 투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비싼 소비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문장일 때가 더 많아요. 새 옷, 새 차, 비싼 취미, 잦은 여행. 문제는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정말 감당 가능한가를 묻지 않고 쓰는 데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소비의 얼굴이 또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위로형 소비가 많아집니다. 병원 다녀온 날, 몸이 안 좋은 날, 마음이 울적한 날, 오늘은 좀 써도 되지 하면서 반찬을 더 사고 외식하고 택시를 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면 생활비가 새는 구멍이 됩니다. 경조사도 그렇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관계, 오래 연락 안 하던 사람, 끊기엔 어색한 관계에 쓰는 돈은 대부분 체면 비용입니다. 보내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신경 쓰이죠. 그건 축하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자식, 손주 쪽으로 나가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획 없이 감정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번만 도와주자,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노후를 조금씩 희생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비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감정과 시선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략 팁을 알아도 오래 못 갑니다. 이제 생활비 전략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략은 참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건 장보기입니다. 장보기는 습관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무작정 마트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장보는 방식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보기는 주 1회만 크게 합니다. 그날은 시장이든 마트든 가서 단백질, 채소, 기본 식재료 위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을 다시 보러 갈 때는 오늘 먹을 것 3가지만 사는 규칙을 정합니다. 여기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힘을 발휘합니다. 기본 단가가 낮고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걸 활용하면 체감이 꽤 큽니다. 앱으로 충전해두고 쓰면 현금처럼 쓰면서도 할인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죠. 중요한 건 매번 쓰는 게 아니라 행사 있을 때만 집중해서 쓰는 겁니다.
그때 냉동이나 건식 위주로 사두면 생활비가 확 줄어듭니다. 이건 궁상이 아니라 정보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 점검입니다. 통신비, 보험, 자동차 유지비. 이건 한 번만 손보면 매달 자동으로 효과가 납니다. 특히 통신비는 귀찮아서 그냥 쓰는 돈의 대표입니다. 데이터 거의 안 쓰는데 무제한 요금제, 묶여있는 옵션들만 정리해도 한 달에 2에서 3만 원은 금방 나옵니다. 세 번째는 식비와 외식입니다. 외식이나 배달이 문제라기보다 계획 없는 외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정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번 주 외식은 딱 한 번, 배달은 금요일만. 이렇게 정해두면 선택권이 줄어서 오히려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돈 안 쓰고도 시간을 보내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 없이 집에 있으면 소비가 늘고 나가서 활동을 하면 돈을 안 씁니다. 돈 벌러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서관, 걷기, 봉사 모임, 뭐든 좋습니다. 월화수 중 며칠이라도 돈 안 쓰고도 바쁜 날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소비가 굳습니다. 이렇게 생활 구조를 바꾸면 신기하게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 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바로 여기서 종잣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투자하지. 집 살 돈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종잣돈이 있어서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집을 살 때 전부 현금으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레버리지를 씁니다. 대출이죠. 그런데 아무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은행도 나 자신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종잣돈 없이 레버리지를 쓰면 집은 자산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금리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생활이 대출에 끌려다닙니다.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에 가장 필요한 건 정보도 아니고 종목도 아닙니다. 여유입니다. 종잣돈이 없으면 늘 조급합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가도 팔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내 전부 같거든요. 반대로 종잣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같은 시장을 봐도 마음이 다릅니다. 흔들려도 버틸 수 있고 시간을 내 편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렇게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라고 한 겁니다.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종잣돈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종잣돈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완충장치입니다. 30대, 40대에게는 이 종잣돈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집을 살지, 언제 살지, 투자를 어떻게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50대, 60대에게는 이 종잣돈이 노후의 숨통이 됩니다. 무리한 투자, 조급한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겁니다. 먼저 새는 소비를 막고 그 다음 종잣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야 투자나 레버리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가면 인생이 늘 불안합니다. 이쯤 되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재미없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때 인생은 훨씬 편해집니다. 돈 안 써도 하루가 채워질 때 소비의 유혹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후를 바꾸는 건 투자 종목이 아닙니다. 남들 눈에서 벗어나는 용기이고 쓸데없는 소비를 끊어 종잣돈을 만드는 인내입니다. 부모 도움 없는 사람일수록 이 길이 유일합니다. 오늘 당장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이미 첫 단추는 끼우신 겁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줄여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종잣돈이 됩니다.